80년대 전에는 남녀가 이렇게 썩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에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교회도 다니고 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런 만남의 장을 열면 시대의 호응을 받겠다라는 어떤 진짜 어떤 영감이 있었죠. 촉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생소한 그런 분야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좀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책만 한 10권 쓸 거예요. 그때 스토리 하면 무지무지하게 하여간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창피하고. 또 내밀어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이 뭐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호적을 팔 고려를 하고 있다. 좀 집에 오지 정도로. 마라. 하고 뭐 면접을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커플 매니저 그 당시엔 상담원인데요. 여성이 이제 오면은 창문을 자꾸 봐요. 왜 쳐다보나 했더니 아버지가 따라온 거예요. 왜 이상한 데 온 게 아닌가. 혹시나 걱정돼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 이런 분야의 어떤 사업을 그래도 이런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로 변혁을 이끌어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힘드셨나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명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커플 매니저고 결혼정보 회사다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뭐야? 사이비 단체도 아니고. 막 이상한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꿈에 나타나는 제 그때 당시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홍보했던 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용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앞으로 한국 결혼 문화를 바꿀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인데 주변에 혹시 싱글 남녀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잘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썰렁해요, 분위기가.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이니까. 그럼 우리 옛날에 람보 게임 하듯이 두두두두 하고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데요. 제가 내리면 꼭 한두 분이 따라 나와요. 정말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회원들 가입받고 해서. 네, 저희는 한국의 어떤 새로운 결혼 문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멋지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만나셨던 분들 중에 또 네.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팅을 1000번 이상 맞선을 보면서 결혼한 남자도 있었고. 1000번이요? 예, 1000번. 한 명이 1000번. 예, 한 20년 걸려요. 근데 여기 아나운서니까 그때 당시에 한 40대 아나운서가 있어요. 예. 43살, 93년도인데. 예. 그래서 인기 완전히 캡이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 모이면 여성들이 따르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이 25년 만에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결혼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열심히 만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여성 평판이 좋았는데 지금 만난 여성마다 클레임이 와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분이 아직도 자기가 핑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성에게 아직 생각이 거기에 멈춰 계시구나. 전성기 때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킹카가 아닙니다. 예. 라고 얘기를 못하죠. 하고 싶어도 전화를 끊고. 어찌 보면 단골 고객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잠깐만, 93년도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자 손님보다는 남자 손님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게 스피드 데이팅이란 건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더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그런 공감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네. 그 대신 어떤 테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넣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김장을 담그면 그 김장을 담가서 불이웃에 이제 봉투처럼 기부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미팅 행사가 열려 4개 명의 미혼 남녀가 불이웃을 위한 김장을 담그면서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남자 여자 만나면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취미가 뭐예요? 어색하죠. 특기가 뭐예요? 독서예요, 음악 감상이에요. 뭐 이랬을 때인데 뭔가 이게 거리가 하나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98 IMF 있을 때 유명한 그 헌혈 미팅을 했어요. 무역 서울에서는 헌혈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랑의 짝을 찾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헌혈 미팅, 이명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2주일 전 서울역업 헌혈의 집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헌혈한 사람들을 모아서 미팅을 시켜준다는 한 이벤트 회사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미팅이 드디어 서울 장충당공원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한국인은 네. 이제 그 뭐 이제 이 피를 모은다 모아서 이제 그 어떤 적십자 헌혈 미팅이니까 네. 그때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좀 감동하는 IMF 때 그때 가장 좀 한국에 어떤 감동을 주는 이벤트 중에 하나였었어요. 금 모았던 것처럼. 예. 근데 아까 그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성 여성이 있으면요 예. 1대1로 만나면서 로테이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명만 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가장 이제 그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남녀를 한 10쌍에서 15쌍의 조합을 이루어주면 그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자유롭게 예, 예. 다니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날 사람을 한 번에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박람회 같은 거네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건 좋은데? 네. 아, 나도 박람회 가고 싶다. 한 사람한테 막 몰리면 어떡해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많이 있을 그쵸, 많이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인생 바뀐 사람들도 좀 있어요. 어떤 테이블이 있었는데 남자 5명, 여자 5명 있어요. 뭐 남자 5명은 그 자리에 가장 예쁜 4명은 그 자리에 가장 예쁜 여성한테 필이 꽂혔는데 네. 어떤 남자 그 중에 한 명은 가장 필이 안 꽂히는 여성에게 자기 분수를 안 거죠. 일단 프로포즈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네.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으, 남자들 아주 아니야. 그런 상황 전혀 없이. 짜잔.